나랑 하룻밤 보내면 수감 중인 네 동생 특혜줄게. 교도관이 면회온 여성에게 던진 이 역겨운 말. 단 3분 후 이 교도관은 바닥에 엎드려 이렇게 목이 터져라 비명을 지르고 있었습니다. 대령님, 대령님, 제발 살려주세요. 정말 몰랐습니다. 죽을 죄를 지었습니다. 대체 이 평범해 보이는 30대 여성의 정체가 뭐길래 3명의 교도관이 동시에 바닥에 무릎 꿇고 울고불고 난리가 났을까요? 그녀가 핸드폰으로 딱 한 통의 전화를 걸자마자 교도소 전체가 발칵 뒤집혔거든요. 여보세요? 청와대 경호실입니다. 지금 즉시 특수임무팀 출동 요청합니다. 여러분, 이 여성의 진짜 정체를 알게 되면 온몸에 소름이 돋을 거예요. 전 세계 어디서 보고 계시든 지금 바로 구독 버튼 누르시고 댓글로 어느 나라에서 시청 중인지 알려주세요. 이런 통쾌한 복수극 놓치면 평생 후회할 극강의 반전 드라마입니다. 오전 8시 차가운 서울 외곽 높은 콘크리트 담장으로 둘러싸인 교도소 앞에 한 여성이 서 있습니다. 고급스러운 와인색 정장을 입은 김수진 34세. 언뜻 보면 동네에서 흔히 볼 수 있는 평범한 직장인 같았어요. 하지만 그녀의 곧게 편 어깨, 규칙적인 호흡, 그리고 주변을 날카롭게 스캔하는 눈빛에서는 뭔가 심상치 않은 기운이 흘러나왔습니다. 마치 언제든 전투 준비를 할 수 있는 맹수 같은 느낌이었어요. 김수진에게는 절대 누구에게도 말하지 않는 비밀이 있었습니다. 바로 대한민국 육군 특전사 707 특임대대 출신이라는 것. 그것도 여성으로는 전국에서 연간 단 1명만 선발되는 최고 엘리트. 특수부대에서 무려 12년간 복무한 진짜 전설이었죠. 북한 침투작전, 아프가니스탄 파병, IS 대테러 소탕작전까지 그녀가 겪어온 세계는 일반인들이 상상조차 할 수 없는 지옥과도 같은 곳이었어요. 하지만 지금은 전역 후 대기업의 조용한 부장으로 살고 있었습니다. 워낙 말수가 적고 온화한 성격이라 동료들은 그녀의 진짜 정체를 꿈에도 몰랐죠. 회식 자리에서도 술 한 잔 안 마시고 일찍 들어가는 모범적인 직장인이었으니까요. 그런 수진 씨에게 어젯밤 세상이 완전히 무너지는 전화가 걸려왔습니다. 누나, 미안해, 정말 미안해. 내가 사람을 죽일 뻔했어. 7살 어린 남동생 김민수, 서울대학교 의예과 4학년인데 음주운전으로 임산부를 치어 중태에 빠뜨리고 구속됐다는 충격적인 소식이었어요. 다음 날 오전 9시 수진 씨는 교도소 접견 대기실 차가운 플라스틱 의자에 앉아 종이컵에 담긴 자판기 커피를 두 손으로 감싸쥐고 있었습니다. 12년간 전장에서도 절대 떨리지 않았던 그 손이 미세하게 떨리고 있었어요. 사랑하는 동생 때문에 느끼는 고통이었죠. 그때 180cm가 넘는 거대한 덩치의 남성 교도관이 슬슬 다가옵니다. 뱃살이 툭 튀어나온 몸매에 기름기 가득한 얼굴, 이름표에는 박철수 상사라고 적혀 있었어요. 그의 좁은 눈에는 역겨운 욕망이 번뜩이고 있었습니다. 와우, 오늘 새로운 미인이 왔네? 아가씨, 여기 처음이지? 박 상사가 수진 씨를 머리부터 발끝까지 마치 성적 대상을 품정하듯 천천히 훑어봤어요. 그 시선이 가슴과 다리 부분에서 멈추는 게 너무 노골적이었죠. 수진 씨는 12년간 훈련받은 인내심으로 정중하게 고개를 숙였습니다. 네, 동생 면회 왔습니다. 박 상사의 입꼬리가 더럽게 비뚤어지며 웃었어요. 동생? 어린 동생이 뭘 했길래 여기까지 왔을까? 강도? 폭행? 아니면 성범죄? 음주운전입니다. 아, 음주운전? 집안 꼴이 그 모양이구나. 부모가 대체 뭘 하길래 자식들이 다 이 모양이야? 너도 어디서 뭐하는 여자인지 뻔하네. 잠깐, 여기서 정말 중요한 건데요. 수진 씨는 그날 완전히 단정한 차림이었어요.
깔끔한 정장에 화장은커녕 립밤도 바르지 않은 완전 노메이크업 상태였거든요. 그런데도 이런 치욕적인 모욕을 당하고 있었던 거죠. 박상사는 점점 더 독한 말을 쏟아냈습니다. 요즘 젊은 계집애들이 다 그래. 집에서 제대로 교육을 못 받으니까 오빠든 남동생이든 다 범죄자가 되는 거야. 그리고 이런 애들 따라다니는 여자들도 뻔해. 어디서 몸이나 팔면서. 수진 씨의 오른손 주먹이 서서히 쥐어졌습니다. 12년간 단련된 그 주먹에 서서히 힘이 들어가기 시작했어요. 그 주먹 한 방이면 박상사의 얼굴뼈를 완전히 박살낼 수 있었죠. 여러분은 가족이 이렇게 모욕당하면 어떻게 하시겠어요? 참을 수 있으시겠어요? 수진 씨는 깊게 숨을 들이마셨습니다. 분노 조절 호흡법을 사용하며 간신히 자신을 억눌렀어요. 동생을 만나는 게 최우선이니까요. 하지만 진짜 지옥은 이제 시작이었습니다. 보안 검색대에서 두 번째 교도관이 등장했어요. 30대 초반의 건달같이 생긴 남자, 이름표에는 이종현 교위라고 되어 있었습니다. 팔에는 문신이 살짝 보였고 입에서는 담배 냄새가 진동했어요. 박상사, 오늘 진짜 예쁜 손님 왔네요. 이야, 이 정도면 연예인급 아니에요? 그리고는 수진 씨를 향해 완전히 작업 걸 듯 웃으며 말했어요. 아가씨, 여기 진짜 처음이시죠? 여기가 어떤 곳인지 알아요? 살인자, 강간범, 강도들만 모여있는 진짜 무서운 곳이에요. 수진 씨가 차분하게 대답했습니다. 네,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도 이렇게 이쁘게 차려입고 왔네요? 누구 면회하러 와요? 남친? 오빠? 아니면 설마 아버지? 동생입니다. 아, 동생? 귀여운 동생이 대체 뭘 했는데요? 혹시 강도? 폭행? 아니면 성범죄? 요즘 젊은 애들이 그런 걸 많이 해요. 이때 세 번째 교도관 김대식 경사가 나타났어요. 40대 중반으로 보이는 이 남자는 더욱 노골적이고 역겨웠습니다. 우와, 우리 교도소에 이런 극상품 미인이 다 오네. 박상사, 이거 완전 대박 아니에요? 진짜 모델 같은데? 그리고는 수진 씨에게 완전히 추궁거리며 말했어요. 아가씨, 혹시 면회 끝나고 시간 있어요? 우리가 근처에 좋은 모텔 알거든요. 오빠가 용돈도 넉넉히 줄게요. 수진 씨의 눈에 차가운 살기가 스쳤습니다. 특전사 시절 적을 제거하기 전에 보이던 그 무서운 눈빛이었어요. 죄송하지만 그런 데는 안 갑니다. 에이, 그러지 말고 우리도 공무원이니까 믿을 만하죠? 한 번만 만나봐요. 진짜 손해 안 봐요. 하룻밤에 100만 원도 줄 수 있다니까. 정중히 거절합니다. 그런데 이때 박상사가 정말 선을 넘는 말을 했습니다. 아가씨, 솔직히 말해봐요. 동생이 범죄자인 집안에서 뭐하며 살겠어요? 어차피 몸 파는 거 아니에요? 그럼 우리한테 팔지 뭘 망설여요? 이종현 교위가 웃으며 거들었어요. 맞아요, 맞아요. 범죄자 가족들이 다 그렇게 살아요. 어차피 정상적인 직장도 못 구하고. 김 경사가 결정타를 날렸어요. 아가씨, 우리랑 모텔 가서 하룻밤만 놀아줘요. 아니면 우리 셋이 돌아가면서 해도 되고, 어차피 그런 집안 여자잖아요. 순간 수진 씨의 전신에서 강렬한 살기가 폭발적으로 뿜어져 나왔습니다. 12년간 억눌러온 전투 본능이 완전히 깨어나려는 순간이었어요. 그녀의 근육이 팽팽하게 긴장하면서 언제든 공격할 준비를 마쳤죠. 하지만 수진 씨는 마지막 순간에 철저한 자제력을 발휘했습니다. 12년간의 훈련이 그녀를 간신히 붙잡아준 거죠. 마음속으론 이미 정교한 복수 계획을 세우고 있었지만요. 일단 민수부터 만나자. 그 다음에 이 더러운 쓰레기들을 완전히 박살내주겠어. 접견실로 향하는 복도에서 교도관들이 계속 따라붙으며 성희롱을 계속했어요. 아가씨, 진짜 마지막으로 생각해봐요. 나도 월급도 꽤 나오고 연금도 좋다고요.
한 번만 만나보자. 절대 손해 안 봐. 진짜 좋은 곳으로 데려가 줄게. 어차피 범죄자 가족이면 나중에 취직도 힘들 텐데 이런 기회라도 잡아야 하는 거 아니에요? 드디어 접견실. 철창과 유리창으로 나뉜 차가운 공간에서 동생 민수가 앉아 있었어요. 얼굴 한쪽이 멍들어 있고 눈은 완전히 충혈되어 있었죠. 평소 밝고 자신감 넘쳤던 동생의 모습은 온데간데 없었어요. 누나, 정말 미안해. 내가 너무 바보같이 사람을 죽일 뻔했어. 수진 씨의 눈에 뜨거운 눈물이 고였습니다. 전장에서도 울지 않았던 그녀가 동생 때문에 울고 있었어요. 괜찮아, 민수야. 누나가 다 해결해 줄게. 변호사도 구했고 피해자분께도 최선을 다해서 사과드릴 거야. 누나, 여기 교도관들이 면회 오는 사람들한테 정말 심해. 특히 젊은 여자들한테는. 성희롱은 기본이고 돈 요구하고 심지어. 수진 씨의 표정이 얼음처럼 차갑게 굳어졌습니다. 자신만 당한 게 아니라는 뜻이었거든요. 어떻게 심한데? 어떤 여자는 교도관들이 협박해서 그런 일까지 당했대. 그래서 아예 면회 포기하는 가족들도 많고 10분간의 면회를 마치고 나오는 길 예상했던 대로 그 3명의 악마들이 출입구에서 기다리고 있었어요. 면회 끝났네요? 그럼 이제 진짜 시간 되죠? 아가씨 정말 마지막 기회야. 우리가 이렇게까지 기다려준 건 정말 특별한 거예요. 빨리 결정해요. 우리도 바쁘다고요. 그때였습니다. 수진 씨가 차분하지만 얼음처럼 차가운 목소리로 말했어요. 저기, 제가 전화 몇 통만 걸고 가면 안 될까요? 박 상사가 비웃으며 대답했죠. 전화요? 누구한테요? 설마 우리 신고할 건 아니죠? 하하, 여기가 어딘 줄 알고. 이종현 교의도 웃었어요. 아가씨, 여기선 우리가 주인이지. 우리 말 안 들을 사람 있나요? 수진 씨가 핸드폰을 천천히 꺼내서 화면을 보여줬어요. 그 화면에 표시된 번호를 본 교도관들이 크게 웃었습니다. 청와대 경호실 특수임무팀. 뭐야, 완전 허세네. 청와대? 푸아. 김 경사가 배를 잡고 웃었어요. 아가씨, 설마 진짜 청와대랑 친분 있어요? 우리를 바보로 보나. 웃기는 여자네. 그런데 이때 절대 상상도 못한 일이 일어났습니다. 전화가 연결됐습니다. 여보세요? 김수진 대령입니다. 교도관들은 여전히 비웃고 있었어요. 하지만 수진 씨의 다음 말을 듣고 웃음이 완전히 얼어붙었습니다. 네, 707 특임대대 출신 김수진 맞습니다. 현재 서울 땡땡교도소에서 국가공무원 3명의 심각한 직권남용 및 성범죄 미수를 현장에서 직접 목격했습니다. 박 상사의 얼굴이 순식간에 새하얗게 변했어요. 뭐라고? 설마 진짜야? 수진 씨의 목소리는 더욱 냉정하고 전문적으로 변했습니다. 교도관 박철수 상사, 이종현 교의, 김대식 경사, 이들이 민간인에게 성매매 강요, 성희롱, 그리고 가족 모독 발언을 했습니다. 즉시 특수수사팀 파견 및 긴급 체포가 필요하다고 판단됩니다. 이종현 교의가 다리를 떨며 손을 저었어요. 아니에요. 우리가 언제 그런. 오해예요. 오해. 하지만 수진 씨는 차가운 미소를 지으며 핸드폰을 보여줬어요. 녹음 앱이 처음부터 끝까지 모든 대화를 선명하게 기록하고 있었던 거죠. 증거요? 물론 충분합니다. 그리고 여기 CCTV에도 모든 게 기록되어 있을 거고요. 김 경사가 무릎이 꺾이며 바닥에 주저앉았어요. 제발 이번만 넘어가 주시면 안 될까요? 우리가 정말 잘못했어요. 하지만 수진 씨의 두 번째 전화가 시작됐습니다. 여보세요. 국방부 기무사령부 수사단장님이시죠? 교도관들의 얼굴에서 완전히 혈기가 사라졌어요. 저는 IS 대테러 작전 영웅 김수진 대령입니다.
현재 민간인 신분으로 정부기관에서 국가적 수치를 당하고 있어 긴급 신고드립니다. 잠깐, 여기서 진짜 폭탄급 사실이 밝혀지는데요. 수진 씨는 단순한 특전사 출신이 아니었어요. 시리아에서 한국인 인질 구출 작전을 성공시켜 태극 무공훈장을 받았고 현재 예비역 대령으로 진급된 진짜 국가적 영웅이었던 거예요. 더 충격적인 건 현재 청와대 국가안보실 특별자문위원으로 활동하고 있었다는 거죠. 네, 맞습니다. 현재 교정시설 보안 강화 TF팀 책임자로서 현장 상황을 직접 보고 드립니다. 세 번째 전화, 국가인권위원회 긴급신고센터죠? 특급 사안입니다. 네 번째 전화까지. 여보세요? SBS 시사 프로그램 PD님이시죠? 특종감 제보 하나 있습니다. 이때 교도소 전체가 완전히 뒤집혔어요. 교도소 안이 순식간에 전쟁터가 됐습니다. 무전기에서 폭풍 같은 지시가 쏟아지고 직원들이 미친 듯이 뛰어다니기 시작했거든요. 김수진 대령님이 현장에 계신다고? 태극 무공훈장 받으신 그분? 청와대 자문위원님이 직접 우리 교도소에? 당장 교도소장님께 보고, 아니, 법무부 장관님께 직접. 불과 5분 만에 교도소장이 숨을 헐떡이며 뛰어왔습니다. 50대 후반의 교도소장, 그의 온몸이 식은땀으로 흠뻑 젖어 있었어요. 김수진 대령님이시죠? 정말 뵙게 되어 무한한 영광입니다. 그런데 도대체 무슨 일이? 수진 씨가 차분하지만 권위 있는 목소리로 상황을 설명했습니다. 교도소장의 얼굴이 점점 비참하게 일그러졌어요. 이런 천인공노할 일이. 당장 해당 교도관들을 체포하겠습니다. 3분 후 3명의 교도관이 수갑을 찬 채로 끌려왔어요. 평소 거만하던 모습은 완전히 사라지고 바지에 오줌까지 지린 상태였죠. 교도소장이 떨리는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김수진 대령님은 대한민국 최고의 전쟁 영웅이시자 현재 청와대 국가안보실 특별자문위원이십니다. 그리고 우리 교정본부 보안 시스템을 총괄하는 TF팀 책임자이시기도 합니다. 박 상사가 바들바들 떨며 완전히 정신을 잃은 상태로 말했어요. 대령님, 정말 죄송합니다. 저희가 미쳤었습니다. 교도소장이 계속 설명했어요. 더욱이 대령님은 작년 우리 전국 교도소 인권 실태 조사를 직접 진행하신 분입니다. 그리고 시리아 인질 구출 작전의 실질적 지휘관이셨고 이종현 교위의 정신이 완전히 나가버렸어요. 아니에요. 꿈이에요. 이건 꿈이라고요. 그런데 여기서 더 충격적인 사실이 밝혀졌어요. 수진 씨는 군 복무 중 납치된 한국인 인질 7명을 혼자서 구출해내서 청룡 무공훈장까지 받은 살아있는 전설이었던 거예요. 그리고 현재 국정원 대테러센터 고문으로도 활동하고 있었고요. 작년 인권실태 보고서에 명시된 면회객 보호 방안들이 전혀 지켜지지 않고 있었군요. 그때 3명의 교도관이 동시에 바닥에 완전히 엎드렸습니다. 대령님, 저희를 죽여주세요. 정말 죽을 죄를 지었습니다. 평생 감옥에서 썩겠습니다. 제발 용서해주세요. 목이 터져라 외치는 절규와 통곡. 그들은 완전히 정신이 무너진 상태였어요. 김경사는 아예 바닥에서 기어다니며 말했어요. 대령님, 저 같은 쓰레기는 사형시켜주세요. 제발, 이렇게 살 수 없어요. 하지만 수진 씨의 다음 행동은 교도소에 있던 모든 사람들의 예상을 완전히 산산조각 냈습니다. 일어나세요. 교도관들이 벌벌 떨며 조심스럽게 고개를 들었어요. 저에게 사과하는 건 당연합니다. 하지만 정말 중요한 건 따로 있어요. 수진 씨가 새 교도관을 차례로 응시하며 말했습니다. 그 눈빛에는 분노가 아니라 깊은 실망이 담겨 있었어요. 제가 만약 정말 평범한 시민이었다면 어떻게 됐을까요? 박 상사가 고개를 바닥에 박으며 떨리는 목소리로 대답했어요. 저희가
저희가 계속 괴롭혔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성폭행까지 당했을 수도 있죠? 3명이 동시에 울부짖었어요. 죄송합니다. 정말 죄송합니다. 수진 씨가 계속했습니다. 지금까지 여러분이 얼마나 많은 무고한 시민들에게 상처를 줬는지 아세요? 가족을 만나러 온 사람들의 마음이 얼마나 간절한지 생각해 본 적 있나요? 이종현 교위가 눈물과 콧물을 흘리며 말했어요. 저희가 짐승만도 못했습니다. 여러분도 가족이 있잖아요. 여러분의 딸이나 아내가 이런 대우를 받는다면 어떨까요? 김경사가 완전히 무너져 내리며 말했어요. 저는 죽어야 합니다. 교도소장이 깊게 고개를 숙였습니다. 대령님 정말 죄송합니다. 전 직원 즉시 해고하고 전국 교도소 긴급 점검에 들어가겠습니다. 그런데 여기서 정말 기적 같은 일이 일어났어요. 일주일 후 그 교도소에서 수진 씨에게 연락이 왔거든요. 대령님, 저희 교도소가 완전히 달라졌습니다. 면회객 만족도가 98%까지 올라갔고 전국에서 모범 교도소로 선정됐어요. 현재까지 수진 씨는 전국 신계 교도소에서 인권과 존중 특별 교육을 진행했어요. 그리고 대한민국 전체 교정시설의 문화가 완전히 혁신됐습니다. 더욱 감동적인 건 그날 그새 교도관들의 놀라운 변화였어요. 박 상사는 수진 씨를 직접 찾아와서 이렇게 말했습니다. 대령님, 저는 교도관을 그만두고 성폭력 피해자 상담센터에서 자원봉사를 시작했습니다. 제가 저지른 죄를 평생 속죄하면서 살겠어요. 이종현 교위도 완전히 새 사람이 됐어요. 대령님, 저도 전직해서 지금은 청소년 인권보호단체에서 일하고 있어요. 그리고 제 딸에게 대령님 이야기를 매일 들려주고 있어요. 김경사는 더욱 극적이었어요. 대령님, 저는 지금 신학대학원에 다니고 있어요. 교도소 채플린이 되어서 수감자들에게 진짜 희망을 주고 싶어요. 대령님이 저에게 보여주신 그 용서와 자비를요. 그리고 가장 놀라운 건 그들이 자발적으로 만든 교정공무원 인권교육협회였어요. 전국 교도관들을 대상으로 인권교육을 하는 단체를 직접 만든 거죠. 박 상사가 말했어요. 대령님, 저희가 당한 충격이 오히려 전국 교도소를 바꾸는 계기가 됐어요. 이제는 저희가 다른 교도관들에게 올바른 길을 알려주고 있어요. 그리고 동생 민수는 현재 의사가 되어 교도소 의무실에서 자원봉사를 하고 있어요. 누나가 보여준 진짜 강함과 용서를 배웠어요. 힘이 있어도 그걸 세상을 더 좋게 만드는데 쓰는 게 진짜 영웅이라는 걸요. 더욱 놀라운 건 수진 씨 이야기가 전국적으로 알려지면서 정부에서 국민영웅상이라는 새로운 훈장을 만들어서 수여했다는 거예요. 대통령이 직접 말했어요. 김수진 대령은 무력이 아닌 인격으로 세상을 바꾼 진정한 영웅입니다. 그리고 이 사건 이후 전국 교정시설에서 성희롱 사건이 95% 감소했어요. 수진 씨 한 사람의 용기가 대한민국 전체를 바꾼 거죠. 현재 수진 씨는 유엔 인권위원회에서 한국 대표로 활동하고 있어요. 그리고 전 세계 교정시설 개선 프로젝트를 이끌고 있습니다. 저는 복수를 원했던 게 아니에요. 단지 더 이상 무고한 사람들이 고통받지 않기를 바랐을 뿐이에요. 여러분, 이 이야기에서 가장 중요한 교훈이 뭘까요? 진짜 강한 사람은 자신의 힘을 복수에 쓰는 사람이 아니라 세상을 더 좋게 만드는 데 쓰는 사람이라는 거예요. 그리고 진정한 용서는 상대방을 더 나은 사람으로 만드는 힘이 있다는 것도 배웠어요. 여러분들도 부당한 대우를 받았을 때 어떻게 하시나요? 그냥 참고 넘어가시나요? 아니면 똑같이 복수하시나요? 댓글로 여러분의 경험담과 생각을 꼭 들려주세요. 그리고 이런 의미 있고 감동적인 이야기가 더 많은 사람들에게 전해질 수 있도록 구독 버튼과 좋아요, 알림 설정까지 꾹. 여러분의 작은 클릭 하나가 더 나은 세상을 만드는데 큰 도움이 됩니다.
또한 이 영상을 가족과 친구들에게도 공유해 주세요. 특히 공직에 계신 분들이나 권력을 가진 분들이 보신다면 정말 좋을 것 같아요. 끝까지 시청해 주신 전 세계 모든 구독자 여러분께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여러분도 오늘부터 주변 사람들에게 따뜻한 말 한마디씩 건네보시는 건 어떨까요? 수진 씨처럼 여러분도 세상을 바꾸는 영웅이 될 수 있거든요. 그리고 혹시 지금 이 순간에도 부당한 대우를 받고 계신 분이 있다면 포기하지 마세요. 여러분에게도 수진 씨 같은 용기와 지혜가 있을 거예요. 정의는 반드시 승리합니다. 수진 씨가 마지막으로 남긴 말이 정말 인상 깊었어요. 저는 그날 그 교도관들을 완전히 파멸시킬 수도 있었어요. 하지만 그렇게 했다면 세상은 조금도 나아지지 않았을 거예요. 진짜 변화는 상대방이 스스로 깨닫고 바뀔 때 일어나거든요. 여러분도 오늘부터 주변에서 부당한 일을 목격하면 외면하지 마시고 여러분만의 방식으로 세상을 바꿔보세요. 큰 힘이 없어도 괜찮아요. 작은 용기 하나가 세상을 바꿀 수 있거든요. 그리고 현재 수진 씨는 자신의 경험을 담은 책 진짜 용기는 용서다를 출간했고 인쇄 전액을 교정시설 개선 기금에 기부했어요. 진짜 영웅의 모습이죠? 마지막으로 이 감동적인 이야기가 여러분에게 용기와 희망을 드렸기를 바랍니다. 세상에는 아직도 수진 씨 같은 진짜 영웅들이 있고 우리 모두도 그런 영웅이 될 수 있어요. 다시 한번 끝까지 시청해 주셔서 정말 감사합니다. 다음 영상에서 더욱 놀라운 이야기로 만나 뵙겠습니다.